20억을 1년 만에 날렸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노트북 화면에는 코인 시세가 깜박이고 있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눈을 아프게 합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2만 원. 이틀 후면 경비 월급이 들어오지만 그것도 빚 이자로 다 나갈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를 마셔도 떨림은 멈추지 않아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2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에요. 2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월급은 2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또 연체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받지 않아요. 어차피 추심 전화일 겁니다. 하루에 대여섯 통씩 옵니다. 은행마다, 카드사마다, 저축은행마다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요. 3년 전만 해도 제 명함에는 지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택배 기사님들에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김태윤입니다. 올해 61살이에요. 35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신입 행원으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성실했을 뿐이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8시였어요. 주말에도 대출 상담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35년 동안 지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팠을 때도 출근했습니다. 고객들의 돈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천억 단위의 자산을 관리했어요. 대출 심사를 할 때는 신중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재무제표를 보는 게 익숙했습니다.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본점에서 실적 우수 지점으로 여러 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잘 따랐어요. 고객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죠.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웠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15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40억이 넘었어요. 절반은 아내 명의였습니다. 저축도 꾸준히 했어요. 펀드에도 투자해서 7억 정도 모았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5천을 받았죠.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조용히 살기엔 충분했어요. 매달 이자 수입만으로도 400만 원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600만 원이었죠.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2, 3년 봄에 퇴직했습니다. 60살이었어요. 정년이 62세였지만 1년 일찍 나가라고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은행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아내와 여행도 갔죠.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35년을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답답했어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에 퇴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주로 돈이었죠.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식이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코인으로 1년 만에 2배를 만들었다고요? 비트코인을 샀는데 계속 오른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자기도 알트코인으로 6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3%였어요. 20억을 넣어봐야 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꼴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35년 동안 숫자를 다뤘는데 코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트를 보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재무제표보다 간단해 보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알트코인이 뭔지 알아봤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미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라고 했죠. 유튜브에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는 코인 투자, 초보자를 위한 비트코인 강의,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 가입해서 돈을 넣고 코인을 사면 되는 거였어요. 한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차트 보는 법을 익혔어요.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선, 이런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하던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숫자를 분석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코인 투자를 해볼까 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사기도 많다던데요. 공부를 하고 시작할 거야. 소액으로만 해볼게. 그래도 조심하세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5천만 원을 거래소에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샀어요.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거든요. 2천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시세를 지켜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10% 올랐어요.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된 겁니다. 200만 원을 번 거죠. 은행 이자로 치면 4개월 치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싶었어요. 35년 은행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200만 원 벌었다고 자랑했어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약과야. 알트코인 해봐. 진짜 수익은 거기서 나와. 알트코인이 뭔데?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이야.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이런 거. 가격이 싸니까 오를 때 몇 배씩 오르거든. 집에 와서 알트코인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각각 다른 목적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백서라는 걸 읽어봤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서 같은 거였어요. 이더리움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트를 봤더니 상승 추세였어요. 3천만 원을 이더리움에 넣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2주일 만에 3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1천만 원을 번 겁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은행에서 1년치 이자를 한 달 만에 번 거였습니다. 아내에게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이렇게 버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35년 숫자를 다룬 사람이야. 투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억을 더 넣었어요. 총 8억이 코인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 알트코인에 분산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폴카닷, 체인링크. 다 유명한 코인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올랐어요. 어떤 날은 5%, 어떤 날은 10%씩 올랐습니다. 8억이 9억이 됐어요. 한 달 만에 1억을 번 겁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랑을 했어요. 한 달에 1억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돼. 한 코인에 몰빵하면 안 돼. 여러 개에 나눠서 넣는 거야. 은행 지점장답게 조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금융 전문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가입했습니다. 코인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어요. 몇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특정 코인이 곧 오른다고 하면 다들 샀어요. 저도 따라 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9억은 12억이 됐어요. 원금 8억에서 4억을 번 겁니다. 수익률 50%였습니다. 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해야 벌 돈을 석 달 만에 번 거예요.
금융권 35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인을 잘하는 건 실력이었어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차트를 보는 눈이 있었고 숫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새로운 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솔라나라는 코인이었어요.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고 했습니다. 곧 폭등할 거라는 분석이었죠. 방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차트를 봤습니다. 상승 패턴이 보였어요. 거래량도 늘고 있었습니다. 백서를 읽어봤어요. 기술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죠. 3억을 솔라나에 넣었습니다. 이틀 만에 10% 올랐어요.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세를 확인했는데 20%가 빠져 있었어요. 3억 3천이 2억 6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7천만 원 손실이었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다들 손실을 봤다고 했어요. 방장은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말했죠. 이런 건 흔한 일입니다. 조정받고 나면 더 크게 오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주식 차트를 많이 봤는데 조정은 당연한 거였어요. 상승장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팔지 않고 버티기로 했어요.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5% 더 빠졌어요. 2억 6천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이제 원금 3억에서 5천만 원 손실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코인이 떨어진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라나는 더 떨어졌어요. 30% 손실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만 남았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색 숫자가 보였어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라고 조언했어요. 평균 단가를 낮추면 조금만 올라도 본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나? 은행에서 배운 건 손실이 나면 빨리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30% 손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솔라나를 추가로 샀어요. 평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10%만 올라도 본전이었죠. 며칠 동안은 좋았습니다. 솔라나가 조금씩 올랐어요. 5% 올랐다가 3% 내리고 다시 4% 올랐습니다. 등락을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회복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코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전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12억이던 계좌가 10억으로 줄었습니다. 2억 손실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 돈을 다루면서도 이런 긴장감은 없었거든요. 내 돈이 날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소주 한두 병을 혼자 마셨어요. 술을 마셔야 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2억만 있으면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대출 신청하시려고요? 후배가 받았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응. 2억 정도 필요해서. 금리가 지금 연 12%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2억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코인으로 그 이상 벌면 되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을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12억이었어요. 대출 2억 포함해서요.
그날 밤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또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이 10% 빠지자 알트코인들은 20%씩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이 날아갔어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패닉 상태였어요. 누군가는 반토막 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청산당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방장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여기서 더 살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분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곧 반등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10억이던 계좌가 7억으로 줄었습니다. 3억 손실이었어요. 여기에 대출 2억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5억 손실이었습니다. 처음 넣은 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시세만 들여다봤어요. 해외 시장이 열리면 또 떨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요즘 상태가 왜 그래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코인 때문인 거 아니에요? 손해 본 거예요? 아니야.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곧 회복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한테 3억이 날아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새로운 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루나라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쓴다고 했습니다. 절대 폭락하지 않는 구조라고 했죠. 백서를 읽어봤습니다. 복잡했어요.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했어요. 연 20% 이자도 준다고 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20%라니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어요. 5억을 루나에 넣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좋았습니다. 루나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다른 코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루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자도 들어왔어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고도 6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루나에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은행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대출 받으시려고요? 응. 이번엔 3억 필요해. 지점장님 이미 2억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안정적인데 투자할 거야. 3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금리는 연 13%였어요.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신용 등급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죠. 매달 이자가 325만 원 더 늘었습니다. 이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2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루나 이자가 한 달에 1,300만 원 들어오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을 전부 루나에 넣었습니다. 이제 루나만 8억이 있었어요. 나머지 2억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아내가 외식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아내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미안해. 요즘 바빠서 그래. 뭐가 바쁜데요? 퇴직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1월이었어요. 시장이 또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 20% 빠졌어요. 알트코인들은 30%씩 폭락했습니다. 루나만 믿었는데 루나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 떨어졌어요. 안정적이라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물었더니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7억이 5억으로 줄었어요. 손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출 5억에 손실 3억이면 8억이 날아간 겁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소화가 안 됐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체했는지 토하기도 했어요.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남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기로 했습니다. 5억만 있으면 지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어요. 시장이 바닥이니까 여기서 사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몰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고 은행에 갔어요. 담보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지점장님, 아파트 담보로 하시면 5억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8%고요. 그걸로 할게. 부인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5억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이자가 330만 원이었어요. 기존 대출 이자 525만 원과 합치면 85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루나 이자가 1,800만 원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5억을 계좌에 넣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어요. 루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씩 떨어졌어요. 안정적이라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루나 홀더들 다 죽었다. 스테이블 코인도 폭락 중이다. 프로젝트 팀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8억이 4억으로 줄었어요. 손절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회복될 거라고, 모레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나는 90% 폭락했어요. 8억이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전부 50% 이상 빠졌어요. 2억이던 게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계좌 잔고는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한 돈이 13억이었는데 말이죠. 11억 3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대출이 7억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5억, 담보대출 5억이요. 실제로는 18억 3천만 원 손실이었어요.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알고 있어요. 이번 달 것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855만 원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예? 지점장님이요? 다음 달에 같이 넣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받았어. 언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코인 때문이에요? 손해봤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많이 잃었어. 얼마나요? 15억 정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빚은요? 7억.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여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집까지 날릴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와요? 우리 노후가 돌아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거실에 4명이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코인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 얼마나요? 20억 정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억이요? 미쳤어요? 빚도 7억 있어. 집도 담보로 잡혔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도울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월에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다고 했어요. 4개월치 이자가 밀렸습니다. 3,400만 원이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계좌에 남은 1억 7천을 전부 넣어도 부족했어요. 대출 원금 7억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나갔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16억에 낙찰됐어요. 금매라 싸게 나간 겁니다. 16억으로 담보대출 5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11억 중에서 신용대출 5억을 갚았어요. 최종적으로 6억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몫이 3억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였거든요. 아내한테 3억을 줬어요. 제 손에 남은 건 3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체된 이자 3,4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2억 6,600만 원만 남았습니다. 20억이 2억 6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전셋집을 구해야 했어요. 2억에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원룸이었습니다. 20평 아파트에서 5평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도 거의 버렸어요. 들어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남은 돈은 6,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쓰면 3년 정도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1살에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0대를 뽑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주차관리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썼어요. 은행 지점장 경력을 적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였어요. 야간 경비 자리였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신데 왜 경비를 하시려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요. 야간 근무인데 괜찮으세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예요.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받던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복을 입었어요. 경비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낯설었어요. 35년 동안 정장만 입다가 이런 옷을 입으니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관리실에 앉았습니다. CCTV 모니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건물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순찰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돌면 돼요. 체크리스트에 사인하시고요. 선임 경비원이 알려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답례를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졸음이 왔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제네시스를 탔었죠. 지금은 차도 없어요. 팔았습니다. 유지비가 부담됐거든요. 아침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밤새 앉아만 있었는데도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대출 이자 납부 안내였습니다. 아직도 신용대출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매달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월급 2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내고 나면 205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서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를 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했습니다. 빚 갚기에도 빠듯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정장 입은 사람들을 봤어요. 회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40대로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당당했어요.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말이죠. 밤 근무 중에 입주민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은행 고객이었습니다. 제가 대출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지점장 양복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 사람과 경비복 입은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알아봤으면 더 부끄러웠을 테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비일이 익숙해졌어요. 순찰 도는 것도, CCTV 보는 것도, 입주민들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2천만 원 벌었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죠. 금융권 35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은행에서 숫자를 다뤘다고 코인 시장을 알 수 있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본 건 재무제표였어요. 회사의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달랐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공포와 탐욕이었죠. 저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20억이 40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100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했다고 믿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같은 시장이었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었던 겁니다. 텔레그램 방장과 유튜버를 믿은 것도 실수였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돈을 잃고 있었어요. 다만 손실을 숨기고 자신감 있게 말했을 뿐이죠. 대출을 받은 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7억을 빌렸어요. 매달 이자만 9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순간 끝이었습니다. 마지막 안전망을 걸었던 거예요.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도박을 한 겁니다. 루나는 사기였습니다. 아니, 사기라기보다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20% 이자에만 눈이 멀었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노후 자금으로 코인 투자하지 마세요. 젊을 때부터 공부하고 소액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도 실패합니다. 하물며 60 넘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권 경력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했다고 재무제표 볼 줄 안다고 숫자에 강하다고 코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알트코인은 더 위험합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큰데 알트코인은 하루에 30%씩 움직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절대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세요. 이자가 목을 조릅니다. 매달 돈이 나가는데 수익은 안 나면 패닉에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손절을 배우세요.
10% 손해 봤을 때 파는 게 낫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버티다가 50%, 70% 잃으면 끝이에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20억을 잃었지만 진짜 잃은 건 가족이었어요. 40년 아내와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 22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빚은 아직 조금 남았어요. 국민연금 받을 나이까지 4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연금 받으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명절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홀로 원룸에 앉아 TV를 봐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립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35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키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코인으로 100억을 번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었어요. 실력이 아닙니다. 저처럼 망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20억을 1년 만에 날린 61살 전직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거나 재미없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